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유닛으로 넘어와서 유닛 9의 태를 공부할 겁니다. 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고요. 그 태의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여기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당연히 뻔합니다. 문제 형태는 능동태를 골라내는 거냐, 능동태를 선택해야 되냐, 수동태를 선택해야 되냐 문제가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유형을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로 나눠서 또 세부적으로 연습을 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다 그겁니다. 능동태여야 되냐, 수동태여야 되냐를 구분하는 거고요. 밑에 이제 바로 얘기를 해볼까요? 교재를 보면서 바로 얘기를 드리면 밑에 해결 전략 설명이 있는 걸 보면요. 주어와 동사의 능수동 관계를 따져서 동사의 태를 결정한다. 이렇게 일단 돼 있는데 뭐 기본 개념과 연관이 있어 당연한 겁니다. 주어가 동사의 주체인데요. 이 주체 입장에서 동사의 원래 뜻 그대로 사용할 거면 능동. 그다음에 그것이 아니라 동사의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을 수동 관계, 즉 주어의 입장에서 주체의 입장 행위 그 동사 행위의 주체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동 관계로 자기가 받는 입장이 되면은 그거를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로 바꿔 쓰도록 문법이 약속이 되어 있죠. 그 두 가지 관계를 구분할 줄 아느냐를 묻는 겁니다. 가장 기본 형태인 문제 유형을 테스팅 포인트 27에서 볼 거고요. 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으면 수동태로 쓸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많은 친구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제가 별표를 치면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 시험 문제에서는 꽤 중요합니다. 수동이나 능동이냐는 보통 일반적인 웬만한 공부를 한 학생들은 해석이나 또 주어 부분, 그 동사의 주어가 되는 부분을 잘 찾기만 하면 해석이나 의미 파악을 통해서 수능동 관계를 구분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보통 어려움이 있진 않고요. 진짜 실점을 많이 하는 부분은 오히려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어, 그 자체가 수동태가 될 수가 없어요. 문법 구조상. 근데 이제 단순히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자동사를 별도로 따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학습을 해버리면 그냥 자동사든 타동사든 구분하지 않고 다 수동이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서 쉽게 실점하게 됩니다. 자동사는 목적어 자체가 없는 동사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수동태 자체가 불가해서 이 제가 지금 별표 친 부분의 내용을 공부를 잘 해놓으면 공부를 한 친구들은 5초짜리, 10초짜리 문제가 돼버려요. 보자마자 다동사인 걸 알아보면 수동태가 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쉽게 잘못된 문법을 골라낼 수 있는 반면에 이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공부를 한 친구들은 자타 동사를 구분하지 않고 수능동 관계를 따져서 억지로 되지도 않는 수동태를 만들어서 판단 미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문제 유형에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은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능동태, 수동태를 구분하는 기본 문제 유형을 테스팅 포인트 27에서 오늘 간단히 연습을 해볼 겁니다. 기본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돼요. 일단 예제를 먼저 풀어보면요. Companion Animals 하면서 들어봅니다. 요즘 많이 하는 말로 이제 여기 반려동물이라고 할까요? 반려동물이고요. Prohibit이란 말은 금지하다. 무엇을 금지하다라는 타동사예요. 정확히 하면 무엇을 금지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그 동사의 원래 원뜻을 정확히 처음에 단어를 학습할 때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 동사의 뜻이 명확치 않으면 수동인지 능동인지 판단할 때 장애가 돼요. 왜냐하면 능동이면은 이 동사 뜻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써서 판단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어 입장에서 동사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 뜻 동사 그대로 써도 된다고 판단되면 능동인 거잖아요. 그래서 동사의 뜻을 원래 정확히 알고 그게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까지 구분해서
정확히 알면 나중에 능동태, 수동태를 구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단어 뜻을 처음 단어를 암기할 때 그거를 감안해서 나중에 문법, 수능동까지 구분까지 어, 대비해서 정확하게 숙지해 주세요. 이것은 뭐뭇을 금지하다라는 타동사고요. 뒤에 그런 금지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뒤에 보시면 나와야 되는데요. In the museum toward the national zoo 이렇게 해서 끝나요. 금지하는 내용이 없어요. 벌써 이것만 봐도 이게 수동의 뜻을 갖는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어요. 수동태가 답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해석으로 확인을 굳이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못못을 금지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주어인 companion animals가 주체가 되죠. 그 행위에. 이 반려동물이 뭘 금지시켜야 됩니다. 뭘 금지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 금지한 내용이 뒤에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도 없죠. 인더 뮤지엄이나 내셔널 주는 아니잖아요. 금지한 내용이. 그래서 얘는 능동태가 문법상 가능하지가 않은 상태고요. 생각해보다 많아. 그래서 쉽게 답은 are prohibity라는 수동태를 고를 수 있고 내용상으로도 주어인 반려동물이 뭐뭇을 금지한다는 말도 약간 어색하고요. 반려동물 자체가 금지당하는 대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린다면 그 단어의 뜻을 prohibit한 단어의 뜻을 명확히 타동사는 뭐뭇을 금지하다는 뜻을 정확히 알았다면 이게 뒤에 목적어가 없다는 사실만 갖고도 능동태가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쉽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단어의 뜻을 처음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밑에 설명을 또 잠깐 볼게요. 이미 한 얘기지만 능동태와 수동태는 방금 문제죠. 타동사로 쓰일 땐 타동사가 있을 때는 능동태일 때 당연히 그 타동사라는 뜻은 목적을 뒤에 취한다는 뜻이잖아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목적어가 없었다면 수동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의심한다 이렇게 되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말고 문장의 구조는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잖아요. 바로 뒤에 목적어가 없다고 해서 저 뒤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뭐 경우의 수는 다양하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 확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가능성이 높다는 뜻 무조건은 아닙니다. 주격 관계대명사절의 동사의 태 같은 경우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의 경우에는 관계사가 앞에 있는 선행사를 받아서 쓰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를 기준으로 능수동을 따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뒷부분에서. 그 얘기가 설명으로 있고요. 일단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까지 제빵사죠. 컨슈머는 그 고객, 소비자들이 looking to reclaim 하고 있어요. 뭐 그쪽을 향해서 그쪽으로 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니까 뭐 관심을 갖고 보는 거.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reclaim 한다고 하는데 다시 요구한다는 뜻이죠. 직역하면. 그래서 뭐 되찾다,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시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클레임 자체가 요청하고 요구하고 주장하고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찾는데 달라고 요구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 뒤에 목적어는 그 대상문이 나오겠죠. Some the flavor. 어떤 향기? 어떤 향이죠. old fashioned bread니까 옛날 스타일 빵의 맛을 좀 되찾는데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살짝 끊어드리면 요 대시 관계대명사의 대시고요. 뒷부분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어, 음, 베이킹이가 빵을 굽는 과정에서 사라진 어떤 빵들, 그렇죠? 사라진 빵들의 빵의 맛을 찾는 건 정확하면, 그렇죠? 앞에 있는 그 빵의 플레이버를 앞에 주격하게 되면 빵보다도
빵보다도 빵으로 봐야 돼. 플레버스 봐야 돼.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만, 음, 제빵 과정에서 사라진 빵이라기보다 빵의 맛이 나을 것 같아요. 빵의 향.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플레버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고요. 앞에 건너뛰고. 그래서 옛날 빵들의 그 맛, 그 향, 뭐 향이라고 할게요. 그렇죠? 여기는 여기서 끊으면 좋네. 에즈면은 요렇게 끊어야겠네요. 에즈가 접속사로서 뭐 함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즈를 제가 전치사로 봤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끊어주면 그 제빵이 더 산업화됨에 따라서 잃어버린 빵의 옛날 빵의 향이죠. 향을 되찾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찌됐건 대시 가리키는 바는 그 빵의 옛날 스타일의 빵의 향이니까요. 이게 사라졌다라고 하면 좋은데요. 이 로스트의 원형이 로즈인데 이게 못못을 잃어버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는 잃어버린 주체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 잃어버린 대상, 빵의 향이잖아요. 그럼 향 입장에서는 그렇죠. 사라져진 거죠. 대상이 되니까 수동 관계로 가야겠죠. 월 로스트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로즈의 원래 정확한 뜻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못못을 잃어버리답니다. 원래 타동사의 뜻이. 밑에 보시면 1, 2 문형을 이룬 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없으므로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있는데 이걸 제가 다 일일이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몇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만 말씀드리면 이 자체의 뜻을 정확히 아시면 당연히 수동태가 없다는 걸 알아요. occur, happen을 묶어서 하나로 보면요. 그냥 발생하답니다. 뭐가? 주어가. 주어가 스스로 발생할 때 쓰는 거예요. 사고가 날 때. 사고 같은 게 나는 것 같이 주어가 the accident고 happened. 사고가 났다. 이런 식으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무언가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요. 주어가 있으면 그 주어가 발생했다로 끝나는 거니까 수동태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강제로 한국말로 수동화해가지고 수동동태를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발생되다는 안 되나요? 하면요. 안 되는 거 알겠죠? 발생되다는요. 발생하다의 수동일 수가 없습니다. 주어가 스스로 발생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고가 났다. 라는 뜻으로 끝나는 문장에 쓰는 게 이 동사예요. 지금 제가 말한 잘못된 케이스로 발생되다 하면 안 되나요? 하는 건요. 원래 뜻이 뭐였어야 돼요? 무엇을 발생시키다란 뜻이 되었어야 발생한 대상인 목적어가 주어로 가면서 그것이 발생되었다가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라고 믿습니다. 원래 뜻이 뭐였어야 된다고요? 뭐뭇을 발생시키다였어야 돼요. 그게 수동태가 되면서 뭐뭇이 발생되었다가 되는 건데 애초에 발생하다는 뜻은 주어 동사로 그냥 발생하다의 뜻밖에 될 수 없는 거죠. 수동태가 되려면 목적어가 주어로 가면서 수동으로 우리가 바꿔주는 거였지 우리 마음대로 뜻을 변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또 다른 예로 한번 볼까요? rise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자, 이게 떠오르다는 뜻이죠. 어떤 대표적으로 sunrise 수 있죠. 해가 뜬다. 주어가 그냥 스스로 떠오를 때 쓰는 표현이 이 rise. 근데 떠올라지면 안 되나요? 강제로 본인들이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떠올라지는 거는 원래 무슨 뜻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들어 올리다였다면 만약에 그게 수동이 되면 뭐가 돼요? 목적어인 들어 올린 대상이 주어로 가면서 들어 올려지면 떠올라지는 건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주어 자체가 스스로 떠오르는 거는 수동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목적어가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뜻으로밖에 못 써요. 다시 한번 또 다른 거 볼까요? 얘는 좀 다른 케이스인데요. 얘는 좀 더 이해가 쉬울 건데 얘가 시험에 잘 나와요. 아, 요 얘기하기 전에 emerge도 보겠어요. 왜냐하면 rise와 emerge가 비슷한 뜻이에요. 약간 느낌이 비슷합니다. 얘도 뜨다인데 보통 이거를 이제 뜨다라고 하면 일단 부상하다, 떠오르다 또는 드러나다. 뭐가? 주어가 스스로 나타날 때.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 some countries emerge 하면 몇몇 나라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뭐야? 이제 소위 말해서 발전하기 시작한다. 막 선진국이 되려고 한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제 발전하기 시작할 때 쓰는 말. 그래서 그거는 발전되는 거 안 되나요? 이렇게 하면 원래 뜻이 뭐였어야 된다고요? 수동으로 되면서 BPP로 발전되달라면 원래 단어의 뜻이 무엇 무엇을 발전시키다, 무엇 무엇을 드러내게 만들다라는 뜻의 타동사였어야 그 무엇 무엇을의 대상이 내가 주어가 되면서 떠올라졌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체가 이렇게 생긴 뜻, 자동사의 뜻 자체는 수동태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색깔을 달리해서 빨간색으로 할 건데 consist of는 시험에 아까 말한 대로 잘 나오기 때문에 별표 이것은 더 쉽습니다. 오히려 빨간색으로 쓸게요. 구성되다예요. 구성되다. 이건 뜻 자체가 구성되답니다. 뭐뭇으로 구성되다. 수동이 있을 리가 없죠. 뜻 자체만 봐도 이건 직관적으로 알겠죠? 구성하다가 아니라 되다예요. 되어진다 뭐 있을 수 없습니다. 뜻이. 밑에 그래서 수동태 복잡한 형태 있는데 제가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증명 한 번씩만 보여드리고 조동사 플러스 BPP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조동사에다가 동사 원형인 비동사 오고 그 다음 PP 쓰는 건 너무 당연해서 요건 말씀 안 드리고요. 진행형에다가 수동태를 붙이는 경우, 완료형에다가 수동태를 붙이는 경우 모양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한 번씩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동태는 항상 결합시킬 때 뒤로 붙인다고 암기해 주시면 돼요. 뒤로 붙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쓸 건데 진행형이 BING고요. 수동태는 항상 뒤로 붙인다고 했어요. 이렇게 더하면요. 위와 아래를 B는 그대로 내려오고 가운데 겹치는 부분은 비동사의 ING니까 빙을 써주고요. PP를 써주면 됩니다. 그럼 원래 모양 보이죠? 비빙 PP. 진행형이 수동태가 결합된 형태. 자, 완료형 밑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요건 얘고. 완료형 여기다 쓸게요. 완료형은 have pp죠. has pp거나 여기다가 항상 수동태는 뒤로 붙인다 그랬으니까 뒤로 붙여요. 똑같이 위와 아래를 더하면 have나 has는 그대로 내려오고 BPP 부분은 비동사에 PP를 써야 되니까 in을 쓰게 되고요. PP가 돼서 have been PP, has been PP가 돼가지고요. 완료형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밑에 문제 연습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은 어떤 결론을 내렸는데요. 초기에 어떤 탐험가들이죠. 예, 초기 탐험가들이 네, 초기 탐험가들과 그에 대한 연구. 여기 뒤까지 가야겠네요. 그렇죠? 새로운 세상에 이 신대륙 같은 걸 말하지 않을까요? 그 세틀러는 저기입니다. 여기 정착민들, 거기에 사는 거주자들, 이제 정착해서 사는 사람, 원래 살던 사람들이라고 원주민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정착민이니까 이주해서 온 사람들을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세틀러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초기에 이제 탐험에서 이제 처음 나갔던 사람들죠. 이거에 관한 연구의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어떤 발견을 했어요. 발견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럼 뒤에를 이렇게 끊어보면요.
they 어쩌고 하고 discovery 붙어 있으면 요 뒤에 사이에 관계대명사가 요 제가 지금 끄는 부분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겠죠? 위치나? 네, 생략되어 있겠죠. 그럼 뒷부분을 보면 그들이 만들었냐? 그들이라면 아마 학생들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학생들이 만들었냐? 학생들이 만들어졌냐? 이렇게 되는 건데 눈치챘죠? 학생들이 만들어졌냐? 말이 안 돼요. 학생들이 행한 발견이죠. 좀 이상한데요, 내용상? 아, 이거 데이는요, 학생들이 아니라 그 초기의 정착민들, 그 탐험가와 정착민들이겠죠? 그 사람들 같은 거. 그 사람들이 한 발견을 말하겠죠? 죄송합니다. 학생들이 그 여기서 발견한 그 연구의 발견은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들이라고 하면 공정하겠습니다. 그들이라고 하면 이 초기 탐험가들과 아마 정착민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신대륙에 여기까지 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그건 제 착각이고 그게 누가 됐건 간에 그들이 만들어진 건 말이 안 되고요. 사람인데 만든 뒤에 목적어는 어디 비어 있어요? 앞에는 discovery가 목적어였겠죠 원래. 그래서 어쨌든 답은 made가 맞습니다. 그래서 뒤에 포인트 엑서사이즈로 넘어가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얘 뒤에 포인트 엑서사이즈로 넘어갔고요. 한 번부터 연습을 조금 더 해보죠. for example 부분만 보겠습니다. 뒤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tape measures. tape measure이라고 하면은 탭이 이렇게 쭉 줄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예. measure가 여기서 명사를 쓰였으니까 측정 또는 측정 도구를 얘기하니까요. 테이프처럼 생긴 긴 측정 도구니까 줄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줄자를 사용을 하는데요. 뭘 결정하기 위해서는 살짝 끊어보겠습니다. to determine distance죠? 여기서 한 번 더 끊어야겠네요. 거리를 결정하기 위해서 줄자를 사용하는 것은 그래요. 자벨린이 밑에 있는 것처럼 투창입니다. 그럼 디스턴스와 자벨린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요 사이에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뒤에 보시면은 자벨린이 throw의 원래 뜻은 무엇을 던지다란 타동사니까요.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그쵸? 무엇을 던지다니까 대상이 주어로 오면서 던져졌다라는 수용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은 한데 주체를 뭘로 봐야 돼요? 투창으로 봐야 되죠. 그럼 투창 입장에서 자기가 던진 게 아니고 던져진 거니까 이렇게 끊어서 투창이 던져진 건데 아유 그럼 제가 요거를 수정해야 합니다. 관계대명사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벨린이 던져졌다는 뜻으로 뒤에 문장이 완벽해. 그래서 여기서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게 아니고요. 그 거리를 연결해 주려면 그냥 붙여서 수식해주는 대시거나 제가 보기에는 어떤 물리적 거리를 의미하는 where도 가능할 것 같아요. 둘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격의 대 또는 동격의 대시라고 하긴 좀 애매한 면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수식을 하는 대를 쓸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where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where로 가죠. 어떤 거리를 물리적 거리를 수식하니까 그러면은 관계부사로 거리를 수식하는 완전한 문장을 썼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말이 되고요. 투창이 던져진 그 거리를 결정하기 위해 줄자를 사용하는 것은이 전체 이렇게 여기까지 묶어서 주어 부분이 됩니다. 그럼 yield가 동사를 썼는데요. 동사로 썼는데 여기서 yield는 양보하다는 뜻은 아닐 거고 만들다라는 뜻일 것 같죠? 그래서 유사한 결과를 만든다. 여기서 살짝 끊어주면 뭐뭐와 관계없이 이 뜻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줄자, 그 테이프 줄자를 읽는지 상관없이 같은 유사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was thrown이었습니다. 6번 한 번 더 풀어보죠.
옛 부분 두 번째 줄부터만 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camera가 stay on them long enough 하다면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그들에게 카메라가 머물러 있다면 이래요. 그들은 어, 그 몰래 은밀하게 check to see 할 거래요. 확인하게 될 거랍니다. 인지 아닌지죠 여기서는. 예, 여기서는 인지 아닌지란 뜻일 거고요. 그래서 그들은 will sly하게 check to see 하면 인지 아닌지 몰래 이렇게 확인하려고 할 건데 그들이 여전히 뭐 하고 있는지죠. 내용상요. 그들이 이제 뒷부분에서 주어일 거고 카메라에 찍히는 사람일 것 같죠? 그러면은 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바라봐지는 대상이니까 바라봐진다. 수동을 써야 되니까요. 답은 B, PP를 해야 되는데 지금 PP는 아니니까 watching은 안 되고 이건 진행형이니까 지금 답은 being watched인데 아까 한 거 기억나죠? 진행형에다가 수동태가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8번 문제 하나 더 풀겠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몇몇의 사람들은 recognize 된다, 알아왔다, 특정한 wild plant의 가치를. 어떤 몇몇 특별한 야생식물들의 가치를 한국에서 알아왔고, 일단 A는 제가 보기에 문제가 없어요. 뒤에 목적어 제대로 붙어 있고요. 현재 완료 그냥 썼을 뿐입니다. 그들은 fascinated 됐다. 수동으로 써서 우리 감정의 표현. 앞에서도 연습을 했던 것 같은데, 원래 fascinate는요, 황홀하게 만들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거를 수동으로 쓰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황홀해진 거죠. 그럼 they는 여기서 그 few people이겠죠. 그 사람들. 사람들은 황홀하게 되었어요. by the beauty of this plant. 그래서 이러한 식물들의 아름다움에 황홀하게 되었다. 예, 역시 가능합니다. 문제될 거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주어를 계속 같이 쓰고 있죠. 주어는 계속 돼입니다. 그 사람들은 동기를 부여했다. motivate가 지금 현재 완료 능동태로 썼기 때문에 동기를 계속 부여해주고 있어요. 뭔가를 하라고 계속 밀어주고 있습니다. to conserve them 하라고, 그들을 보존하라고. 여기서 이상함이 좀 느껴지죠. 자, motivate 원래 뜻이 뭡니까?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기가 동기를 갖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남한테 그렇게 의욕을 심어줘야 돼요. 타동사로서 motivate는 뒤에 그 의욕을 심어줄 사람이나 대상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그런 사람 없이요. to conserve가 그냥 나와요. 그들을 보존하는 거는 그 동기부여의 내용이잖아요. 뒤에 타동사로 동기를 부여할 사람이나 대상물이 나오지 않아서 일단 A, C는 잘못됐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잘못됐어요. 나머지는 다 맞는 거. 맞는 거고 얘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현재 완료는 그대로 두더 하더라도 현재 완료의 수동태로 바꿔주면 그들이 동기를 부여받게 되죠. 자기가 의욕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보존하려고. 그럼 사이에 뭐 넣어주면 돼요? 아까 우리 연습했으니까 in을 넣어주면 현재 완료의 수동태의 결합 형태가 됩니다. 9번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유통기한 후에는 음식을 버려야 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다 그래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배워왔다 그랬으니까 현재 완료를 활용할 거고요. 딱 좋죠. 근데 주어진 게요. learn이라는 배우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teach 가르치다라는 표현이 들어와 있어요. 써야 되는 게. 그럼 얘를 활용하려면 누구누구를 가르치는 거, 무엇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르침을 당해야 되니까 teach의 수동 표현을 이용해서 쓸 겁니다. 현재 완료의 수동 표현을 현재 완료에다 수동 표현을 더하면 예, have been taught가 되겠죠? 그러면은 가르쳐짐을 당했다. 풀어서 얘기하면 배워왔다가 되는 거죠. 그럼 배운 대상을 써야 되는데요. 뭘 배웠으니까 배운 내용물은 뒤에 쓸 건데
유통기한이 지난 후 음식을 버려야 한다는 내용을 쓰려고 봤더니 그거를 after the expiration date가 유통기한 후거든요. 그게 맨 끝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 지금 괄호로 쓴 거를 원래 터트 뒤에 붙여도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를 먼저 써야 될 것 같죠? 요걸 맨 끝에 쓰려고 봤더니 쓸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since를 먼저 쓰겠습니다. 먼저 어렸을 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since childhood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유통기한 후 음식을 버려야 한다. 뭐 요 내용을 써야 되는데 대절로 쓰면 되겠네요. 대시 있으니까 대절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주어는 음식으로 해야겠네요. 밑에다 쓰겠습니다. 음식을 쓰고요. 음식 입장에서는 역시 이것도 수동을 써야겠네요. throw away를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대상이니까 should를 넣고 조동사 should be thrown away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절 안에서 만약에 food를 주어로 쓰고 싶지 않고 we를 주어로 쓴다면요. 요것도 가능해요. We should 그냥 능동으로 쓰고 싶으면 throw away 쓰고요. food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것도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답이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수능동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죠.